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장수하려면 결국 운동이 답 아닌가?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병이 나는 것 같고, 운동 안 하면 오래 못 산다는 말이 어느새 당연한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운동만 잘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등산 다니고 매일같이 운동하던 분이 70대 초반에 갑자기 크게 아프는 경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운동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밥 해 드시고 병원 출입 거의 없이 조용히 잘 지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분명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은 자꾸 여기저기 아픈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갈수록 알 수가 없어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고 싶으면 몸보다 삶을 먼저 돌보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운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아프지 않은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삶 전체를 천천히 관리합니다. 밥 먹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잠자는 시간, 마음 쓰는 습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이런 작은 생활의 차이가 10년, 20년의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장수 노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예도 없고 체격도 왜소했지만 90세가 넘도록 큰 병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몸을 쓰기보다 몸을 아끼며 살았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몸을 단련했다가 아니라 몸을 아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무작정 움직이는 것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의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노년의 생활 습관은 병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열심히 운동하고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이 차이를 알면 큰 노력 없이도 몸이 오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운동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오래 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음을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노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지금 바로 이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운동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본이면서 의외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루의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겼다기보다 생활이 조금씩 흐트러졌던 시기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식사 시간도 그날그날 달라지면서 몸이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사람의 몸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규칙적이면 몸도 얌전하고 주인이 흐트러지면 몸도 따라 흐트러집니다. 장수한 분들의 생활을 보면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도, 할 일 없는 날도 몸의 약속은 지킵니다. 이분들은 말합니다. 몸은 하루만 어겨도 기억하고 그 어긋남을 오래 붙잡고 있다고. 실제로 노년에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관절도 심장도 아니라 생활 리듬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작은 통증이 커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운동은 몸을 쓰는 시간이고 리듬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회복이 없는 운동은 저축 없는 지출과 같습니다. 옛 선비들 가운데 무예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밤을 짧게 쓰지 않았고 해가 뜨면 일어났으며 해가 기울면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절엔 병원이 귀했지만 이들은 생활 자체를 몸 관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가장 몸이 편안한 시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장수 습관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강한 운동보다 먼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하고 규칙이 깨질수록 병은 틈을 찾습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천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와 다르게 몸이 묵직하고 관절이 뻐근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날 말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이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길을 가장 먼저 막아버립니다. 옛사람들은 몸의 작은 변화는 미리 알려주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오래 참고 무시한 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수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생활을 바로 조정합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하면 그날은 움직임을 줄이고 속이 불편하면 식사량을 줄이며 잠이 얕으면 그날 저녁은 일찍 눕습니다. 이분들은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과 대화합니다. 반대로 아프지 못하게 오래 사는데 실패하는 분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지로 눌러버립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운동해야 하니까, 오늘은 참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옛 기록에 보면 어떤 노인이 평생 병치레 없이 살았던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몸이 싫다 하면 나는 반드시 멈췄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것은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의 핵심은 몸보다 계획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기로 한 일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보는 것, 남의 시선보다 내 컨디션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된 분들은 병원 갈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작은 불편함에서 멈추면 큰 병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몸 관리만큼 이 말이 정확한 분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장수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이 생활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습관은 그 틀 안에서 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그 다음 습관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순간이 더 잦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리며 잠자리까지 불편해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옛사람들은 병의 절반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실제로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날 안에 정리하려 하고 화가 나도 밤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 연습을 평생 해온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 장수한 선비의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는데 주변에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묻자 그 선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몸을 해칠 말을 왜 가슴에 들여놓겠는가? 이 말은 노년에 특히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잠이 먼저 깨지고 잠이 깨지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운동을 해도 음식을 조심해도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쓰는 방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답을 내리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건강 관리가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냥 병을 부르기도 한다. 남의 말을 줄이는 것보다 내 마음의 말을 줄이는 것이 장수에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람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괜찮았던 관계가 노년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습니다. 장수한 분들은 사람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한 관계를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싫은 자리를 억지로 가지 않고 마음 상하는 만남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서 사람을 못 끊겠다고. 하지만 오래 사는 분들은 외로움보다 소모되는 관계를 더 경계했습니다. 옛 기록에 90세를 넘긴 노인이 왜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진다. 이 말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는 정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 핵심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부담 없는 사람. 이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집에 와서 한숨부터 나오는 관계는 몸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으로 나타나고 소화로 나타나고 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습관은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줄이고 기대치를 낮추고 선만 지키는 것. 이것이 오래 사는 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습관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었다면 네 번째 습관은 관계에서 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리 잡으면 몸은 훨씬 덜 긴장하고 아픔은 늦게 찾아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부분입니다. 바로 욕심을 줄이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 이루지 못한 것, 못 해본 것, 놓친 것들이 노년이 되면 오히려 마음에 남아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장수한 분들을 보면 이 지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은 더 가지려 하지 않았고, 더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더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데 힘을 썼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조금만 흔들려도 넘친다. 노년의 욕심은 몸을 흔드는 힘이 됩니다. 더 벌려고 무리하고, 더 챙기려 애쓰고, 더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몸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이 깨지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은 분들은 몸의 변화가 다릅니다. 하루를 오늘 이 정도면 됐다. 이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얻으려 하지 않아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조선시대 장수 기록을 보면 재산이 많아서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생활이 단순해서 오래 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먹는 것도 단출했고 생활도 소박했고 일도 스스로 조절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이 다섯 번째 습관은 운동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몸은 욕심이 줄어들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태도입니다. 바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보다 하루의 끝이 몸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수한 분들은 저녁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밤에 무엇을 먹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는지, 이 모든 것이 다음날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분들은 저녁이 되면 속도를 늦춥니다. 큰 결정을 미루고, 중요한 대화도 피하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일을 줄입니다. 옛사람들은 밤은 생각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마음을 쓰면 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잘한 것 하나, 괜히 마음 쓴 것 하나, 이 정도만 떠올리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잠이 깊어지고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하루를 정리하는 10분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밤에 편안해야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이 6번째 습관은 앞선 5가지를 완성시켜 줍니다. 생활 리듬을 지키고, 몸의 신호를 살피고,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하고, 욕심을 줄였다면 이제 하루를 잘 닫는 것만 남았습니다. 문을 3개 닫으면 다음날 열기 어렵지만 조용히 닫으면 언제든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노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분들의 비결은 운동 하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태도에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몸으로 지켜온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은 특별한 재능도 강한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조금 더 아끼겠다는 마음,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마음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것,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그리고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이 6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번 달에 하나만 바뀌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옛사람들은 몸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반응하고 정성껏 다루면 끝까지 함께 버텨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게 하진 않았는지, 너무 무리하게 쓰진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이 거칠어서 몸이 먼저 포기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은
10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발로 움직이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장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는 이미 늦은 나이가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몸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오늘 밤 조금 일찍 쉬어보는 것, 내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후가 되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